상중순 되면 이제 딸기 정식하는 시기에 11월에서 12월에 모주를 준비를 해. 모주를 어미미를 준비해가지고 겨울 동안에 휴면 기간을 거쳐요. 5도씨 이하에서 1000시간 정도 3월 중순에 육류 포장 정식하는 거예요. 4월 하순까지 이 모주, 이거 어미미거든요. 모주의 초세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5월 상순부터 그 6월 말까지 잠유를 여기서 나온 런너를 유인해 이제 2달 동안 7월 상순부터 정식 전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런너도 혈단하고 여기 발근도 시키고 병해충 방제도 하고 그 다음에 꽂는 거나 준비도 하고 해가지고 9월 상순에 중순에 여기 이제 본토에 심어지는 육류 작형이에요. 내년에 사용할 모주 어미미오를 생산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년에 농가한테 그 분양할 모주를 이제 생산하는 거예요. 딸기 연구소에서 원원묘를 우리가 받아오는 거예요. 받아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증식을 시켜요. 증식을 시켜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이제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농업인들은 이 묘를 가지고 가서 육류장에서 증식을 시켜가지고 증식시킨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그 증식시킨 묘로 육류용 모주를 쓰는 거예요. 3년 내지 4년 정도 모주를 쓰고 다시 이제 또 그 우리 기술센터에서 분양하는 모주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또 증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면 모주가 태화가 오고 또 하나는 바이러스가 감염돼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방법으로 육류를 하는 거고, 여기는 양분간 유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면은 점조고수가 있죠. 점조고수가 있고 상토는 펄라이트하고 코코피트가 5대5 정도로 이게 섞인 혼합 상토예요. 점조고수를 이용해가지고 양의 농도는 지금 시기로는 한 0.6 정도 넣어줘야 맞아요. 지금 뿌리가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0.6 정도 넣어줘가지고 충분히 생육을 시킨 다음에 런너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밖에를 보면은 이제 삼중인데 저 밖에가 이제 차광망이에요. 여름철에 이제 올해같이 지속적으로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은 저 차광망을 계속 쳐놓으면은 이 묘가 그 생육하는데 충분한 광량 확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저 밖에 있는 그 차광망을 이제 흐릴 때는 열어주고 오전 중에 열어주고 오후에는 그 내려주고 해가지고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개폐 장치도 보면은 꺾어진 부분 윗부분으로 또 열리게 되어 있죠. 더운 공기가 이제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저쪽을 열어가지고 더운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런 개폐 장치가 있는 거예요. 어미 몸의 일부가 이제 번식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부가 분화돼서 저쪽으로 번식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질 변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동자 번식보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번식 기간이 길고 일시에 많은 양을 번식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잖아요. 근데 딸기는 수박이나 그 오이나 이런 것보다 육류 기간이 굉장히 길어. 6개월 정도 길어요. 길고 그 기간에 한젖병이라든지 시드름병이라든지 이런 병에 이제 또 취약하고 보온기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딸기는 육류 이 묘 소질이 딸기 농사의 한 80%를 좌우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 농가들은 대부분 자가육류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뿌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딸기가 열리는 방향이 있어요. 이제 여기는 어미묘에서 런너를 타고 온 방향, 런너 이 줄기 양분이 공급되는 줄기를 타고 온 방향이고, 그러면 꽃이 나오는 방향은 반드시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꽃이 런너도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 보면 이쪽 방향으로 심어졌어요. 이게 안으로 가고 저쪽 방향으로 심어져 있는. 그리고 뿌리도 1차근 뿌리도 이쪽 방향에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딸기는 다른 작물하고 다르게 여기에서 관국에서 뿌리가 나오고 한 45일 되면 죽고 또 다시 나오고 이렇게 여기서만 나와. 이게 뿌리가 다른 작물처럼 길게 뻗어가지고 계속 거기서 크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만 나오고 죽고 그래. 그래서 이제 뿌리를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하엽을 제거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심을 때 여기가 이제 관부가 잘 묻히도록 촉촉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재배 포장해서 수확이 끝날 무렵 되면 런너가 많이 나와. 왜 그러냐면 딸기는 더운 단일에서는 끊는 분화가 이루어지고 고온 장일에서는 영양 번식이 위해서 런너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걸 일시에 가위질 해가지고 다 끊어요. 그걸 잠시 동안 저온 저장보다 모았다가 일시에 여기다가 꽂아주는 거예요. 꽂아는 그냥 놔두면 얘들이 이제 증산을 하잖아요. 증산. 뿌리는 없는데 증산이 너무 많아버리면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삽목을 한 다음에 딱 콘로를 덮고선 그 충분히 습이 많게 하고선 그늘을 해주고 밀폐를 하잖아요. 2주 정도 지나면 거의 뿌리가 내려요. 내리면 그때부터는 걷어주고 이제 양분 관리라든지 수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렸을 때부터 독립을 하는 거예요. 독립을 하면은 혼자 크는 거예요. 유인하는 방법이 어미미에서 같이 1번, 2번 쭉 유인해서 어미미 계속 붙어있어서 어느 8월달이면 8월달까지 계속 붙어있는 상태고 이건 일찍 독립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양수분을 이제 대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양분을 좀 줄이고 싶으면 줄일 수도 있고, 더 주고 싶으면 더 줄 수 있고, 이런 관리를 되기 때문에 생육이 일률적으로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양분 관리가 미흡하다든지 수분 관리가 잘못된다든지 오면 이제 갑자기 영리에 실패할 수 있어요. 어미에서 이렇게 런너가 오는 방법은 여기에서 물을 잘못 준다든지 좀 적게 준다든지 하더라도 어미미에서 양분과 수분이 건너오는 그 줄기가 세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실패 확률이 적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 저건 계속 유인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든다는 얘기 아까 했죠. 이건 노동력이 한번 참목하고 살짝 식힐 때까지만 집중적으로 육류가 되고 그 다음은 기본적인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게 수경재배 하는 거 이게 지금 이거 이제 방근지 뭐냐면 이게 물은 빠져나가고 뿌리는 못 내려가게 하는 거. 이걸 떠들어 보면 여기 흑백 필름 그 밑에는 스티로폼 베드가 있죠. 이게 이 베드 안쪽 면을 다 감싸고 있어. 그래가지고 물을 받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두꺼운 0.1mm 정도 되는 두꺼운 비닐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점조구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 물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를 유심히 보면 물 나오는 옆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주름이 진 게 있잖아요. 주름이 졌죠? 이게 이제 압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줄 때 저 끝부분까지 압력이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서 압력이 조절돼 가지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건 이제 보온 부직포, 이게 보온 부직포, 이게 두꺼운 이제 보온 이불이라고 돼요. 이건 겨울철에 난방 때문에 이런 보온 이불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이건 뭐냐면 방제 시설, 방제 레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방제 레일, 끝부분에 방제기가 있어가지고 레일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방제하는 방제 레일 그 노즐이죠. 그래서 이제 호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면 이쪽 큰 통, 저건 가온 시설이에요. 겨울에 예를 들면 7도씨에 세팅하면 7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저게 돌아가. 등유를 연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를 해가지고 저렇게 태워가지고 가온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어요. 측면에 분소호스라고 써져 있죠. 저건 겨울철에 그 보온을 위해서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저 측면에서 살수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지하수. 그러면 수막 물이 이제 커팅이 돼버려요. 물 커팅이 돼서 외부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는 걸 차단시키는 거죠. 저런 이제 수막을 딸기 재배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